2019년 2회 정기기사 실기 1번부터 또 가봅시다. 차도 폭이 20m고요. 등주의 길이가 10m인 대칭 배열로 설치돼서 조도를 22.5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일단 차도 폭은 알겠고요. 등주의 길이는 우리 도로 이렇게 있을 때 등이 있을 때 여기 땅에서부터 이 등주 요거의 길이를 지금 등주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10m다 그 얘기고요. 그럴 때 조도를 22.5로 유지하기 위한 등주의 간격을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대칭 배열을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양쪽이거나 뭐 대칭 배열이거나 이럴 때 그때의 이 S에 해당되는 값이 2분의 우리가 A 곱하기 B 이 꼴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주 간격을 B라고 하면 차도폭 20과 등주 간격을 2로 나눈 것이 이 대칭 배열을 이용할 때 또는 양쪽에 우리가 배열을 했을 때 그때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S 값을 이용해서 여기 등주의 간격 여기 B에 해당되고요. 차도의 폭 이것을 우리가 A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S 등장하는 뭡니까? for는 ESD를 써줘야 되겠죠. for는 ESD 이 공식에 의해서 자 가봅시다. S는 결국 뭡니까? S는 그러면 ED로 나눠주면 되겠죠. S는 ED분의 fun이 되겠죠. fun. 그래서 자 F 얼마입니까? F는 지금 여기 2만 있죠. 2만 그리고 조명률 U죠. 조명률 어디 있습니까? 0.5죠. 0.5 U 대신에 0.5 집어넣고요. 그리고 한등이기 때문에 2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도 22.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 1.5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감광보상률, 조도, 광속, 그 다음에 조명률, 등수인데 한 등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96.3제곱미터 면적에 해당됩니다. S는. 그리고 이때 S는 또 얘를 이용해 줘야 되는 거죠. S는 2분의 그러면 차도폭 20 곱하기 등주의 간격 B 한 것이 결국 이 값과 같아야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여기 10이 되니까요.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B 값은 29.63m 이것이 등주의 간격이 되겠죠. 2번 차량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등기구를 컷오프형으로 선정할 경우에 그때 이 도로의 등주 간격을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이 조건을 일단 적용했을 때의 간격은 일단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그걸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이 컷오프형인 거 이거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컷오프인 경우는 컷오프인 경우 그때의 등주의 간격을 우리가 B라고 잡는다면 이때 등주의 길이를 우리가 H라고 한다면 3H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컷오프형으로 등기구를 컷오프형으로 했을 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10이니까요. 30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되니까 답으로는 30m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3번 보수율을 이제 구해봐라 그러면 보수율은 감광보상률과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보수율을 우리가 M 감광보상률 그러면 D 이렇게 쓰죠. 그래서 M은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D분의 1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고요. 1.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0.67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CT에서의 비오차에 대해 설명하고 그 관계식을 써라 그 얘기네요. 자 비오차는 여러분들 요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정의한 거니까 비오차, 오차, 비에 관한 오차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측정 시의 실제 변류비와 공칭 변류비 사이에 오차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는 이제 실제 변류비가 K고요. 공칭 변류비를 KN이라고 하면 실제 변류비에 비해서 공칭 변류비와 실제 변류비와의 차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비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공식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3번 삼상 3선식이고요. 여기 삼상 3선식이라는 거 잘 보셔야죠. 교류 380에 50kVA 부하가 변전실 배전반에 270m 떨어져서 설치되어져 있다. 허용 전압 강화는 몇 볼트이고 그때 배전용 케이블 전선의 굵기를 구해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전기 장소 사용 장소 내 시설한 변압기고 케이블 규격도 이렇게 알려준 거에서 선택하라 그 얘기죠. 그럴 때 첫 번째 허용 전압 강화를 계산해 봐라 그랬는데요. 이 허용 전압 강화는 이 길이에 따라서 요거 그랬죠. 60m 이하인 경우는 합계 5, 합계 여기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인 경우는 요 경우였고요. 전기 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경우는 요거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각각 전압 강화가 이제 61m부터 120, 또 200, 200 초과 이렇게 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5, 6, 7이 되는 거죠. 여기도 4, 5, 6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리가 270m이기 때문에 지금 270m 초과고요. 200m 초과고요. 그리고 전기 장소 내에 시설한 변압기이기 때문에 요걸 적용해서 전압 강화 7%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계산하는 공식도 지금 보시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죠.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삼상 4선식인 경우가 1000A분의 17.7Li고요. 이것은 대지와 선간이었죠. 즉 상전압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상 2선식인 경우에는 그리고 직류 2선식 35.6Li죠. 동일한데 삼상 3선식일 때에도 30.8Li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상 3선식이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30.8Li에 1002를 써야 되고요. 1번 이제 허용 전압 강화를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여기 200m를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270이기 때문에 7%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380V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380에 0.07, 7%니까 0.07을 곱해보면 26.6이 나오네요.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이제 앞에 우리 봤던 대로 이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 단면적 1002에 30.8Li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2는 선간전압, 즉 여기에서 주어진 380에 따른 즉 전압 강화 방금 1번에서 계산한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전선의 굵기는 1002분의 38.li가 되는데요. L은 지금 270m 떨어져 있고요. I를 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I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량, 그 다음에 선간 전압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전류는 그 P를 루트 3V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대신에 5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렇죠? 그리고 루트 3V니까 V는 선간전압인 380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57.97이 나오죠. 75.97.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30.8에 여기가 즉 270m였고요. 그 다음에 I가 75.97 그리고 1번에서 구했던 전압 강화 26.6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나오고요. 얘를 답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도면은 유도전동기 IM이죠. 이거의 정회전, 역회전, 운전의 단선 결선도다. 이 도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보는데요. 자, 이것은 정회전용 전자접촉기 MC죠. MC 전자접촉기. 이건 역회전용 전자접촉기다 그랬는데, 자, 이건 단선도로 지금 그린 거고요. 이것을 삼선 결선도로 그려봐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익숙하죠. 삼선 결선도 그러면 삼상이기 때문에 L1, L2, L3를 이렇게 있는 형태로 표현했고요. 단선도가 아니라 세 개의 상이니까요. 그리고 MCCB 만들고요. 여긴 전류계를 달았네요. 각 상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작회로 즉 제어회로를 담당하는 것을 L1, L2를 써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L1과 L2에서 따온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점을 찍어야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생략해서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니까 L1, L2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 MC의 접점이죠. 그래서 역시 3개의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52F 그 다음에 52R로 표현하고요. 여기 열동계전기죠. 열동계전기도 이렇게 2개 이상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회전과 역회전을 한다는 것은 정회전은 그대로 삼상이 투입되면 되니까 됐고요. 역회전을 위해서는 2개의 상을 바꾸면 역회전이 되죠.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개의 상만 바뀌면 역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가운데 거를 어떤 걸 2개를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운데 거를 우리는 가운데 걸 이렇게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가운데 거를 그대로 2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가고요. 나머지 1번에서 나와서 그렇죠? 1번에서 나온 것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3번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3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또 뭐 3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1번으로 가면 되죠. 1번으로. 이렇게 2개의 상을 서로 바꾸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여기 L1, L2에서 꺼낸 상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2번 이제 주어진 단선도 결선도를 이용해서 정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제어회로 조작회로를 그려봐라 그랬죠. 그래서 누른 버튼 스위치 오프 버튼을 2개를 사용하고요. 온 버튼도 2개. 그 다음에 정회전을 표시하는 레드 램프를 쓰고요. 역회전을 표시한 램프, 그린 램프도 사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인터록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인터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회전이 지금 52FMC고요. RL이기 때문에 요거 바로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얘를 이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지혜를 연동해서 같이 얘가 움직이면 같이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MC의 B접점을 이쪽에다가 심어 넣는 거죠. B접점을 이쪽에다가 심어 넣어서 52F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이쪽으로 52R의 B접점을 여기에다가 스파이를 심어 넣는 거죠. 그래야 얘가 동작할 때 얘는 동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F와 레드램프, 52R과 GL, 그 다음에 52R의 B접점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52R에 발을 써도 되고요. 그냥 52R이라고 하고 여기 B접점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52R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2F에 해당되는 B접점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52F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프 버튼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끄는 버튼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기 B접점에 오프 버튼을 각각 하나씩 심어 두고요. 그 다음에 온 버튼 있죠. 온 버튼을 역시 각각 심되 이 52의 자기 유지 때문에 이렇게 또 52R의 자기 유지 때문에 또 52R을 이렇게 만들어 둬야 되는 거죠. A접점으로. 그래야 이 손을 떼도 얘가 자기 유지가 되면서 계속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정회전이든 역회전이든 그런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9의 여기 B접점을 열동계전기죠. 그거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여기에 심어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툭 떨어져서 전체 전원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 별표는 뭐냐? 수동 복귀다 그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떨어졌더라도 사람이 확인하고 가서 손으로 별 이상이 없고 뭐 문제가 제거가 되었다, 고장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손으로 수동으로 복귀하는 접점이어서 이것을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주면 되고요. L1, L2에 이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5번 다음에 진공차단기와 2차 보호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시에 반드시 서디 흡수기 SA죠. 서디 흡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적용,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불필요로 구분해서 빈칸에 써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 차단기와 2차 보호기를 우리가 조합해서 사용할 때 서지 흡수기를 꼭 써야 되는 때 꼭 필요한 것, 적용,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불필요 이렇게 적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V12와 6kV에서 2차 보호기기를 만약에 뭐 전동기, 뭐 변압기, 콘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적용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불필요하냐. 사실상 여러분들 외워야죠. 여기에서 변압기에서 유입식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같은 경우도 불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그 다음에 몰드식, 건식 변압기 여기에서는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봅시다. 134가 필요하고요. 적용이고요. 적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2번과 5번이 불필요하다 해주시면 되죠. 6번 전압이 22,900V고요. 주파수가 60Hz, 정전 용량이 km당 0.4 마이크로패럿이고 선로의 길이가 7km인 1회선 삼상 송전선로가 있다. 삼상 선로의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이거 우리 필기 시간에도 다뤄봤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상 3선식에서 한 선당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 CS에다가 상호 정전 용량 3CM이 우리가 곱해진 값이었죠. 그래서 충전 전류는 대지 전압을 우리가 리액턴스로 정전 리액턴스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됩니다. 결국 오메가 C2가 되는데요. 이건 대지 전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간 전압이 주어진다면 루트 3으로 나누어서 결국 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가 되고요. 충전 용량은 일종의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3개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충전 전류에다가 전압이 곱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전 전류가 여기 오메가 C2였기 때문에 대지 전압에다가 역시 오메가 C2가 곱해지고 3상이니까 3이 곱해져서 3 오메가 C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충전 전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대지 전압을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서 오메가 C2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2파이F죠. 2파이F가 되고요. C에다가 얘는 대지 전압이니까 주어진 전압은 성간 전압으로 봐야죠. 그것을 루트 3으로 나눠야죠. 루트 3. 이렇게 해서 여기 2파이 F 60Hz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0.4 마이크로패럿이니까 0.4 마이크로에다가 킬로미터당이니까요. 7km 곱해주고 성간 전압을 지금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13.96A가 나오네요. 그리고 충전 용량을 구해보면 충전 용량은 대지 전압에다가 충전 전류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뭐 이거 구할 땐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미 구했기 때문에 13.96을 집어넣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이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22,9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대지 전압이 되고요. 여기서 구했던 충전 전류 곱해서 3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충전 용량도 구해집니다. 553.71kVA가 되는 거죠. 7번 다음은 어느 수용가의 수변전 설비도이다. 도면을 이해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네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문제는 간략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22.9kV의 BS 단록이 있죠. 단록이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죠. 25.8kV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MOF 어떤 역할입니까? MOF는 여기는 최대 수요 전력량계죠. 이런데 공급하기 위해서 PT와 CT를 함께 넣어둔 것을 우리가 MOF 이러기 때문에 전력량계를 위해서 PT와 CT를 한 탱크 안에 넣은 것이다. 즉 전력량을 재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PF의 역할은 뭡니까? 전력용 휴주죠. 전력용 휴주.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하고 일정 값 이상의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해서 전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피렉이죠. 229 22,900V의 LA 피렉이 전격 전압. 자, LA는 뭡니까? LA18 기억하자고 그랬죠? 요거 아닙니다. LA18 18kV 전격 전압. 229의 전격 전압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LA18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MOF에 연결되어 있는 DM 뭡니까? 최대 수요 전력 양계죠. 최대 수요 전력 양계고요. 자, 6번 하나의 전압계로 삼상의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 야코로 쓰시오 그랬네요. 우리말로는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죠.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 그래서 VS 이렇게 씁니다. VS. 그 다음에 요거죠. 하나의 전류계로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 요거죠. 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전류계용 전환 스위치가 되는 거죠. AS가 됩니다. AS. 자, CB 차단기죠. 차단기의 역할. 부하 개폐 및 고장 시에 차단해서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9번 3.3kV 측의 ZCT 요거죠. ZCT의 역할 영상 변류기죠. 영상 변류기, 영상 지락 전류,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정기를 동작하는 거죠. ZCT의 역할. 자, ZCT에 연결되어 있는 GR, 요거 GR이죠. GR, 여기 지락 계정기죠. 지락 계정기의 역할 역시 지락 사고 시에 동작해서 차단기의 트리코일을 여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얘는 스태틱 콘덴서,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죠.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 당연히 역률 개선을 위한 거죠. 부하의 역률 개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3.3kV CB에서의 600A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거는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뜻하는 거죠. 차단기의 전격 전류. 자, OS는 뭡니까? 얘는 오일이 들어있죠. 그리고 스위치, 그래서 유입 개폐기 적어주시면 되죠. 답은 유입 개폐기입니다. 8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서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의해서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또 현장 실정과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해서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돼야 될 사항 세 가지만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다음 조건과 같죠. 다음 조건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죠.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 시공 실제 가능 여부, 다른 사업, 다른 공정과 상호 부합 여부,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 또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의 일치 여부, 또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9번 다음은 분전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그랬는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많이 틀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 가봅시다. 자, 분전반은 각 층마다 설치하고요. 분전반은 분교회로 길이가 최대 30m 이하입니다. 되도록 설계하고 사무실 용도인 경우 담당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내외로 하고요. 쭉 읽어보시고요. 또 회로가 많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분전반으로 분리하거나 또는 독립형이죠. 자립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립형으로 한다. 이게 되죠. 다만 2, 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장치 소자 수량 합계로 계산하고요. 일반적으로 분전반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바닥 위에 1.8m로 하고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전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위에 1.4m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으로 바닥 위 1m 또는 1.0m 해도 되고요. 1m로 한다. 얘기죠. 안전성 확보. 두 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는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을 설치하자 그 얘기죠. 격벽.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9번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10번부터 가보겠습니다.